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리의 착각이라는 주제로 복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주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리의 착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결론적으로 소득을 늘려야 가능하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으로 구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목표라고 해서 자산 증식에 대한 플랜을 세웠고요. 나의 목표라는 이 자산 플랜은 2년마다 자산이 2배로 증가가 되는 플랜을 짠 것입니다. 복리를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작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2배가 되는 시점을 5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큰 금액이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가령 지금 내가 자산을 1억 원을 모았는데 1억 원을 2배가 되면은 2억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억 원이 또 2배가 되면은 4억이 되고 4억이 2배가 되면은 8억이 되고 8억이 2배가 되면은 16억이 되고 16억이 2배가 되면 32억이 되고 32억이 2배가 되면은 64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5번에서 6번만 반복을 하게 되면은 큰 돈을 달성을 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현금 자산으로 10억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십억의 자산을 그냥 봉급 생활로 달성을 한다는 것은 뭐 아주 운이 좋거나 부모한테 물려받거나 뭐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거로 크게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마다 계속적으로 성공을 해서 계속 돈을 벌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예금을 했다. 그런데 몇십억을 모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5번만 2배씩 반복을 하더라도 큰 자산이 된다. 제 경우에는 약 96억이 달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는데요. 뭐 96억이나 100억이나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사실상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체감이 96억이 있어도 100억을 가진 것과 똑같은 체감이지 4억이 부족하니까 뭐 나는 100억이 안 돼서 자살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20억에서 30억만 도달을 하더라도 경제적 자유는 달성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에서 30억만 도달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이상부터는 뭐 추가적인 플러스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상 뭐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이렇게 달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경제적 자유는 달성이 됐다 한다라면은 그것만으로 자산 증식에 있어서는 큰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짠 플랜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20대 때부터 사업을 쭉 해왔는데요. 20대 때 이미 20대, 30대 때 이미 사업을 해서 월 1,000만 원씩 꾸준하게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차저차 해서 다 까먹게 되었고 2019년도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본업에서 떠나서 다른 일 쪽을 한번 하다가 다른 일에서 다 까먹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 이미 전문가였고 전문 직종으로서 전문가로서 그 분야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어쨌거나 돈은 다 까먹고 3천만 원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다. 그것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제 나이가
44살이기 때문에 44살에서 뭐 1,000만 원씩 번다는 것도 힘들고 3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몇십억의 자산을 이룰 수 있는 플랜을 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복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복리로 가지고는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리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보통 72의 법칙이라고 해서 연 수익률을 72로 나누게 되면은 그 자기의 자산이 2배로 도달이 되는 시점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7년씩 6번이 반복이 되려 그러면은 7, 6, 42, 42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된다 하더라도 44살인데 42년 후에 거의 8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것이 달성된다 한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짠 플랜은 2년마다 한 번씩 2배가 되는 그런 플랜으로 짜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56세가 되면은 96억이 된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2배가 된다 그러면은 5회차까지만 가도 굉장히 큰 돈이 되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2배가 된다 그러면 10년 만에 매우 큰 자산을 증식하는 플랜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온라인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막 그 신사임당 채널이 뜨고 있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그런 영상들도 보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약 2년 만에 3억을 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후에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몇 프로를 달성을 했느냐,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달성을 했다, 뭐 그거는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숨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요 달성액 부분은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2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되는 플랜을 짜고 이것을 실천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한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21년도에 뭐 3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치고 뭐 2019년도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어쨌거나 2021년도에 3억이 달성이 됐으니까 누군가가 이 플랜을 참고해서 따라 한다 그러면은 46살이든 36살이든 56세든 자기가 그때까지 모은 자산을 가지고 여기서 2026년이 되겠죠. 여기 시작 지점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 엑셀 시트를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2026년도에 얼마라고 넣고 이거를 이 플랜을 실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을 반복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3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이게 2년 후에 2배가 되면 6억이 되고 6억이 2번이 되면은 12억이 되고 12억이 24억 24억이 48억 그리고 48억이 2배가 되면 96억이 됩니다. 이게 5회차 때 이미 96억이 되고 그때 나이가 56세다. 56세에 96억이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니까 이 정도면 뭐 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2021년도에 계획한 게
월 3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월 순수익 1250만 원을 올린다 그러면은 월 순수익 1250만 원을 올리면은 1년 후에는 그 자산이 4.5억이 가능하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월 순수익을 약 1875만 원까지 이렇게 사업의 증식 속도를 이렇게 올려야지 됩니다. 이렇게 월 순수익의 목표를 계속 올려야지만은 매 2년마다 자기의 자산이 2배가 되는 플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그 자산을 2배로 올린다는 것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2년에 한 번씩 2배가 되는 2년에 한 번씩 더블 자기의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년 후에는 월 200만 원씩 버는 그런 더블 소득의 플랜을 짜야지 그래야지 매 2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되는 그런 플랜을 실천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순수익 목표를 세웠고 2021년도에 월 순수익 1250만 원 정도를 올리게 되면은 2년 후에 6억이 달성이 된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매월 2,5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어야 그 다음 해인 2025년도에 12억이 달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250만 원의 월 순수익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 1250만 원을 올렸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사임당이 나와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뭐 하루에 10,000원 남는 거 30개 팔면 하루에 30만 원 벌고 30만 원이면은 900만 원이다. 뭐 이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마진 폭을 무조건 10,000원이 넘게 10,000원이 넘게 그 계산을 해서 가격을 이제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10,000원 이하가 되는 상품은 그거를 택배 싸고 보내고 또 송장 뽑고 이제 직원이 없이 혼자 하니까 모든 일을 다 하는데 한 건을 이제 한 건의 판매 건수에 대해서 택배 싸고 송장 뽑고 그런 게 10,000원 이하가 남게 되면은 그 시간 소모하는 게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10,000원 이상이 남는 것만 그런 건만 배송을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상품이 그게 팔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가격이 남들은 15,000원에 파는데 나는 15,000원에 팔면은 10,000원이 안 남으니까 난 그럼 20,000원에 팔아야지. 그래서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팔리면은 그래 20,000원 팔아서 10,000원 이상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오산이겠죠. 남들은 15,000원에 파는 똑같은 상품을 내가 20,000원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내 상품이 팔린다라는 그런 보장은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는 이제 불가능하고 10,000원 남는 거를 30개를 팔면은 하루에 30만 원을 벌어서 한 달이면 90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10,000원 남는 상품에 대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보다는 더 특이점이 있는 나만 파는 그런 상품을 구상을 한다든지 그 아이템 개발에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이제 개발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하나가 팔리면은 40,000원, 50,000원씩 남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획의 플랜들을 실행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이제 하루에 10,000원 남는 거 30개 팔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을 팔았을 때 보통 뭐 4, 5만 원 뭐 이렇게 남게 되니까 그게 한 달에 30개가 팔리면은 하루에 한 개가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아이템을 100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뭔가라도 만들어서 뭔가라도 만들어서 이제 팔리게끔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자기 업종에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라도 하나의 아이템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을 팔아서 10,000원이 남는 게 아니라 뭐 4, 5만 원이 남았다. 그런 게 하나가 생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주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가 만들어졌다면은 그거를 100개를 만들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면은 3천만 원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씩 순수익을 올린다면은 한 달이면은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아이템을 계속 끊임없이 더 점점 만드는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3천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1822년도에는 1875만 원만 올려도 다음 해에 6억에 도달하는데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22년도에 이미 3천만 원을 올렸다 그러면은 23년도에는 오버 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에도 3천만 원의 소득을 유지만 한다 그래도 2024년도까지 오버 달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3천만 원을 해가지고는 오버 달성이 되질 않기 때문에 매월 3천만 원 버는 목표를 여기쯤에서는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됐고 2024년도에는 매월 1억 원을 벌어보자.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300만 원씩 벌면은 한 달이면은 9천만 원이 되니까 그렇게 플랜을 짜고 그렇다면은 하루에 300만 원을 어떻게 벌 것이냐. 그것도 원론적으로 10,000원 남는 거 물건 하루에 30개 팔면 30만 원 남는다. 그거하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의 개수를 늘리면은 결과적으로 100개가 팔리고 1000개가 팔리면 되는 거니까 아이템을 최대한 발굴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잘 나가게 돼. 그래서 그 아이템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쭉 이제 판매가 되는 거고 네이버에 이제 평점이라든지 뭐 그 후기 같은 게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은 후기를 작성을 하면 네이버 포인트를 주고 구매 완료를 하면은 그 네이버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물건을 많이 사다 보면은 계속 구매 확정만 누르게 돼도 네이버 포인트가 막 수백만 원씩 쌓이는 그런 때도 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그 후기를 작성하고 그 뭐 리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수수료를 더 이제 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어쨌든 수수료를 주니까 계속 그 후기 댓글이 계속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물건이 많이 팔리게 되다 보면은 후기가 뭐 600개씩 막 300개, 500개 이렇게 달리게 되다 보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후기가 있네라고 해서 자리가 잡혀서 그 물건이 꾸준하게 계속 팔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기를 작성하면은 포인트를 준다. 그래서 막 이제 근데 저는 그 후기를 거의 달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산 물건에 대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 시간 자체가 그것을 포인트를 주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네이버에서 물건을 하나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5.7%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 포인트를 후기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내가 받았다라 구매 확정을 하면은 네이버 포인트를 별도로 또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수수료는 이미 그 소비자가 낸 돈에서 판매자가 원래는 받아야 될 돈에서 5.7%를 네이버가 떼어가고 그 돈에서 소비자한테 포인트를 조금 1% 정도 그 정도 주면서 다음에도 또 네이버를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미끼 상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행태는 카드사라든지 뭐 모든 그런 판매 마케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짰더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더라. 그런 것이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뭐 쥐새끼 한 마리 안 다닌다 이런 그 유튜브 쇼츠나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뜨고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렇게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아주 유명한 뭐 카페라든지 뭐 아니면은 대전 성심당 이런데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줄을 뭐 하도 길게 서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빵을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경제 시국에도 항상 잘 되는 데는 항상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이 나온 시점 이후로는 그 모든 세상이 다 이제 판매가 온라인으로 다 태세가 전환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물건을 판다든지 뭐 동대문 시장에서 뭐 옷을 판다든지 그러한 시대는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자리목이 장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몫이 좋은 데는 권리금도 있고 가게세가 엄청 비싸고 가게를 구할 때는 정말 사거리라든지 가게목이 정말 운칠기삼이라고 70% 이상 무조건 뜨내기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70%, 80% 정도는 그것이 가게목이 장사를 좌우한다. 그런 시대였는데 그거는 2000년대 초반까지 2010년도 2015년도까지 약 그 정도까지는 그랬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고 그 시대 이후로는 자리의 목은 사실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게 됐다. 지금 성수동에 공장 부지였던 그런 곳이 가보면은 다 예술의 거리로 되고 온통 뭐 카페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제일 뜨고 있는 그런 성수동에 가보면은 정말 거기가 자리 모기 좋고 뭐 이래서 이렇게 뜨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뭐 SNS의 효과라든지 그런 어떤 유행에 의해서 그런 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사를 하면서 이 손님이 네이버에서 물건을 샀는지 쿠팡에서 물건을 사서 매출을 올렸는지 아니면은 지인 소개로 왔는지 아니면은 뭐
정말 그야말로 뜨내기 손님으로 지나가다가 와서 무엇을 샀는지 그 엑셀 창에다가 장부에 항상 그거를 기록을 해요. 유입 경로가 어딘지 분포들을 다 통계를 내는 그런 장사를 수십 년을 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이 통계가 목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면은 매장 방문, 매장 방문, 매장 방문, 어쩌다가 뭐 지인 소개, 또 매장 방문, 매장 방문, 거의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통계를 내보면은 매장 방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가게의 위치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 되었고 구글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서 이미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산 목표를 매 2년마다 2배가 되는 플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매월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으면은 내가 매월 얼마를 벌면 매년 내 자산이 2배가 되겠는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엑셀에다 짜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내가 매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를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떤 플랜을 짜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짜서 하나하나씩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게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내용을 몇 명 안 되지만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가 다 개인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직장인도 있고 사업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기술이 없다든지 사업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개인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두 배씩 해가지고 10년 안에 몇십억을 모으는 이런 플랜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선택인 것이죠. 그냥 저런 플랜은 그냥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저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나는 직장인밖에 못한다. 이랬을 때는 그 직장인 삶 안에서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잘 계획해서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이거를 해야지만 된다 뭐 그런 주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 그래서 꼭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꼭 돈을 뭐 수십억을 100억을 모으는 것만이 인생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그게 꼭 맞는 거냐, 이게 명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국 사회에서 너무 물질 만능주의, 자본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돈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차라리 돈에 대해서 이미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고 어떤 제한이 없이 내가 이미 거기에 돈에 연연하지 않게 그만큼을 달성을 하고 뭐 이제 벌어 보니까 알겠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더 삶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일까를 잘 생각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또 건강이 최고 중요하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건강을 다 잃게 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2026년도에 하고자 하는 계획들 모두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나누는 개념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매월 순수익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점점 올려가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인 생활 외에 투자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월 순수익을 더 많이 올리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는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